아직 시작 안 했잖아.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사범벌입니다. 저희는 시장의 올바른 문화를 선도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업계 대표자 및 종사자가 모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연맹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중단이 연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 체육업의 수천 명의 사업자들과 수만 명의 강사들을 대표하여 국회에 실효성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시위와 연설문은 실내 체육업의 집단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직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앞서 밝힙니다. 20년 4월 첫 거리두기 영업 제한 정책부터 정부는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반적인 희생을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실내 체육시설업의 여러 사업장은 정부의 행정명령 없이도 자발적으로 휴업을 하며 방역당국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업종의 특성상 그 위험성을 알기에 마스크, 환기, 소독, 출입 명부 작성을 통해 다른 그 어떤 곳보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20년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의한 집합금지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2주간의 휴업이 경제적으로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정부의 지침에 그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2주간의 휴업에도 견딜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눈물을 삼키며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결과로 3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다시 시작되고 정부는 우리의 희생은 당연한 듯 실내 체육시설업에 또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집합금지에 불응하고 시위에 나선 업종들 중 일부는 집합금지 업종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기준은 방역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눈치 보기의 결과인 것입니까? 저희 실내 체육업계가 12월 거리두기 시행 때부터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집합금지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을 세우던가 거리두기 3단계를 통해 빠르게 확산을 저지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생과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하여 핀셋 방역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며 2.5단계를 고수하였고 확진자는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2번이나 연장하게 되었고 실내 체육업계는 총 6주간의 휴업 때문에 쥐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핀셋 방역은 핀셋은 실내 체육업의 목을 자르기 위한 핀셋인 것입니까? 정부가 말하는 민생에 왜 저희가 빠져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면 실내 체육업 종사자들의 수가 적어서인 것입니까? 너무도 궁금합니다. 20년 4월 첫 집합금지 때부터 계속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회원자라 역학조사가 용이한 실내 체육업이 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며 문을 닫아야 하는지, 킥복싱은 안 되고 복싱은 되는 황당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용객 1000만에 달하는 고객들의 면역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코로나 발생건 중 극소수만 차지하는 실내 체육업에게만 왜 그 기준이 엄격한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방역 정책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실내 체육업계의 전문가는 누구를 초빙한 것인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희생을 강요하고 싶다면 적어도 그 근거와 이유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전 세계를 통틀어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미국의 뉴욕주에서도 전체 코로나 발생건 중 단 0.06%만이 운동시설에서 발생, 심지어 추적이 용이한 회원제이기에 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트니스 센터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제한적인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에서는 데이터를 근거하여 시간을 제한하는 것보다 총 수업 인원수를 감소시켜 인구 밀집도를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하였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채 40명이 넘는 회원을 지도한 트레이너가 단 한 명의 회원도 감염시키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실내 체육시설업이 집합 금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그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 없이 단순히 운동을 하면 수명이 거치니 비말 전파가 더 심할 거야 라는 생각 정도로 실내 체육업 30만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자 실내 체육업 종사자들 30만 명을 대표해 요구합니다. 첫째, 실내 체육업 시설에 곧 고위험 분류를 제고해 주십시오. 위에 언급했듯이 해외 사례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방역 지침을 준수한 실내 체육시설은 고위험 시설이 아닙니다. 둘째, 영업 금지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해 주십시오. 30만 명 생계를 위협한 정부의 조치라면 응당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인 피해 보전금과 현실성 있는 자금 지원을 즉시 실행해 주십시오. 정부는 지난 9월 2.5단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5월 30일 이후 오픈한 사업장이나 4대 보험 가입자를 5인 이상 고용한 모범 사업장은 집합금지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그 외 기타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이 다수 존재합니다. 가수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주나 월세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마저도 행정 처리가 미흡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영업은 못하는데 1,000만 원, 3,000만 원 상당의 월세, 관리비, 이자는 고스란히 나가는 데에다가 회원들의 환불까지 더해져 빚더미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 관리비, 은행이자, 세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합금지 업종의 종사자들에게 현실적인 금액을 즉각 지급해 주십시오. 국세라는 자원이 국민의 혈세이자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밥그릇을 위해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빚더미만 남은 채 사업장을 내 손으로 받는 일만큼은 막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19년도 대비 20년도의 매출 하락 데이터를 보면 가장 크게 매출이 하락된 업종도 전년도 대비 60%인데 실내 체육시설은 21%로 하락하였습니다. 정부의 희생 강요의 결과로 매출이 5분의 1토막 난 것입니다. 차별적인 정책으로 차별적인 손해를 일으켰다면 그에 대해 보상과 또한 차별적으로 해주십시오. 넷째, 인력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 주십시오. 프리랜서 및 정규직 강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내 체육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수익을 수업료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중 있는 프리랜서 지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샤워장, 공동용품 사용 금지, 시설 면적 대비 동시간 사용 인원 제한, 운동구역에 대한 구분, 회원 예약제 관리, 마스크 착용 수시 검사, 정규적 소독과 환기 등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융통성 있고 효과적인 방역 지침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고 실내 체육업의 목숨도 살려주십시오. 체육시설업자도 국민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과 뼈를 도려내는 심정의 피해에도 방역 당국과 정부만을 믿고 그 지침을 준수하며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손해라는 기념은 이미 예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오로지 생존만이 목표입니다. 코로나보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발표가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난 토요일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의 정책 발표를 듣고 있는데 실내 취업업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을 보고 절망을 느꼈습니다. 마음 같아선 대규모 집회라도 열어서 절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인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 같아서입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에 비보가 들렸습니다. 대구의 한 센터 대표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통하고 원망스러우며 또 두렵습니다. 같은 업계 종사자이자 혹은 내 동료 중 누군가가 같은 선택을 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벼랑 끝에 간신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빚더미와 폐업이라는 낭떠러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누군가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구를 들이밀며 벼랑으로 떨어지라고 위협하는 그 누군가는 저희에게 코로나가 아닌 바로 정부임을 알아주십시오. 정부와 대통령과 국회에 간곡히 빕니다. 벼랑 끝에 있는 체육시설업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대표님, 그 정부에서 지금 그 국무총리가 이거 형평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검토해 보라 지시하고 이제 부산시도 아마 그쪽으로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지요?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보완책에 대해서 강구했다고 보지만 현실적인 거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범위라면 좋겠지만 우선은 그 정책에 대해서 타당성을 먼저 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하시는 건 집합 금지가 아닌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제한이라도 운영을 해달라라는 거죠. 핵심은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당연히 코로나 상황은 모두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만 문 열어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도 가능하면서도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강력하게 지시를 하더라도 그거를 이행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냥 마구잡이로 운영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닌 그런 규칙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9시까지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더라도 얼마나 밀집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이거를 조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중요하다고 보기보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영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집합 시간을 더 축약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합 시간보다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간단하게 피트니스만 예를 들자면 21시까지 제한을 둔다고 해서 21시에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른 시간에 선택해서 19시에 인구 밀집도를 높인다면 사실상 더 위험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오늘 그 변성한 권한대행이랑 간담회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그게 진행이 되나요? 그 변성한 부산시장 권한대행이랑 간담회 진행될 수 있다고, 가능성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4시에 진행 예정으로 전달 받았고요. 3시 40분에 모여서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같은 것도 준비된 거 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말만 따라하는 걸로 해서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형평성 갖춘 정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정부는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라. 제시하라. 신뢰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를 해제하라. 해제하라. 한번 더요. 배제하라 할 때 계속 움직여 주세요. 연출이 뭐예요? 정부는 실효성 있는 형평성 갖춘 정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생존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라.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를 해제하라.